채권 투자를 할 때는 투자가 적격한 등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는 하고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묻지마 투자는 이제 그만. 그동안 공부하고 투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충 넘기셨다고요? 중학생도 알아들을 만큼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머니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게 된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목동에 있는 양정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금융 지식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실험도 하고 역할극도 하고 또 여러 사례를 들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경제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선생님이니까요. 채권 투자를 할 때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액면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채권이 발행될 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다 라고 1,000만 원짜리인데 5% 줄게 1년 후에 라고 했다면 그게 거기 1,000만 원이 액면이고 그때 써있는 이자가 표면 금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시점이 발행 시점이 아니라면 금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만기는 언제 액면을 상환해 줄게. 액면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발행했을 때 팔린 가격, 그걸 말하는 거고요. 내 채권은 예금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거는 하나는 사고 팔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자를 나눠서 줍니다. 예금은 1년짜리 예금을 하면 1년 지나서 이자가 다 지급이 되는 반면에 채권은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이표채라고 하고요.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채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한 번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기가 1년이라면 1년에 한 번 하고요. 10년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쌓아서 한 번에 줍니다. 근데 복리채를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자를 한꺼번에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세금 문제가 조금 커질 수 있어요. 이게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또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고 이 표채는 이제 나눠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면금리가 5%인 3년 만기 6개월짜리 이 표채다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만원당 250원을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표면금리하고 금리하고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면금리는 처음에 이제 채권을 발행할 당시에 그 액면에 대해서 얼만큼을 줄게 라고 정해진 거를 표면금리라고 한다면 중간에 사고 팔 때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채권금리 혹은 채권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자 지급 주기에 따라서 이표채가 있고 복리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채권을 할 때 보통 국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위험이라고 보면 되고 신용 등급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지는데 보통 아주 튼튼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많지 않아도 진짜 안전하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좀 잘 못 들어본 회사다, 신용 등급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위험한 대신에 이자를 좀 많이 지급해 주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채권 투자를 할 때는 투자가 적격한 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는 투기 등급이라고 하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된 거는 10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처음 발행된 시점에서 내가 지금 사는 시점에 6개월 만기가 6개월밖에 안 남은 걸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만기가 긴 게 아니라 6개월짜리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기는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상환일까지 그거를 보는 거고요. 근데 항상 보면 듀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원금이 상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을 하거든요. 만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채권은 이자를 중간중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원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기보다는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그런 개념이구나 알면 되시고, 만기가 길수록 물론 듀레이션이 커지겠죠. 그리고 가격 변동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기하고 듀레이션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했는데 1년짜리를 예금했는데 금리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좀 늦게 할 걸 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1년짜리라면 1년만 기다리면 또 다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지만, 이게 막 10년짜리로 묶여 있으면 정말 많이 1년에 5%씩 손해를 봐? 그럼 10년이면 50%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격 변동률이 만기 그 듀레이션하고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어서 만기가 긴 거는 가격 변동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스프레드는 금리 차이를 말을 하는 건데요.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고 만기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만기를 말을 하는 거고요. 나영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나 하루만 빌려줘 하는 거랑 10년 빌려줘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위험해 보이세요? 물론 10년이 위험해 보일 거예요. 하루면 그냥 뭐 무슨 일 안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만기가 길수록 위험하니까 더 이자를 많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3개월 남은 거가 3.77, 이게 신용등급 트리플 A인 경우에, 그런데 5년인 거는 4.33 나오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잔존 만기에 따른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랑 안 좋은 회사랑, 여기 물론 트리플 B까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대한항공이 트리플 B인데요.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트리플 B 같은 경우에 지금 5.84, 3개월짜리가 그런데 지금 트리플 A는 3.77, 국고채는 완전 무위험이기 때문에 3.48 이렇게 나는 게 지금 신용리에 따른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SBB를 해놨는데요. 이게 만기가 긴 데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이 됐다 막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고 보통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그러면 그 스타트업이 안 좋아져가지고 망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2020년 코로나 직후에 IT 기업들이 되게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좋았는데 2023년 들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수익이 조금 안 좋아지기는 했고, 하지만 여기서 돈을 빌렸던 게 아니고 좋아지면서 2020년대에 이 SBB에 굉장히 많은 예금을 하거든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근데 예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안 났어 이러면서 내가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겠고 하니까 그 예금을 좀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금을 찾는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예금액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를 투자를 미국 국채에 했어요. 미국 국채는 안전하잖아요. 안전한데 왜 손실을 봤을까? 그게 바로 만기가 긴데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만기가 10년짜리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조금 다 찾으려고 한 거예요, 예금을. 그랬더니 돈이 부족해서 채권을 팔아야 되고, 채권을 팔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게다가 이게 이런 소문이 막 나면서 거기 손실을 많이 봤대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회사들이 막 몰려가지고 찾은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에 줄 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로 다 하니까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파산이 된 거랍니다. 국채는 안전한 거니까 많이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만기까지 가져가면 괜찮은 거 맞는데요. 그 중간에 팔아야 할 일이 생긴다 라고 하면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거를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